저는 원래 일이 끝나고 따뜻한 사케나 시원한 맥주 한두 잔으로 하루의 피곤함을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이자카야입니다. 평소에도 이자카야를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퇴근 후 이자카야 집에 들러 가볍게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앉아서 사케를 한두 잔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남성분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평소라면 절대 주지 않았을 텐데 조금 올라온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제가 뭐에 홀렸던 건지 그 남성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분은 제가 그날 갔던 이자카야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님 분이셨습니다. 이 가게 앞은 초등학교라서 은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영업자인 그분과 회사원인 저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기는 했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남을 약간 망설여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나고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던 와중 먼저 말을 꺼내주더군요. 우리가 30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 당신을 여기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해주길래 저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0대 어른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일은 많이 바빴었지만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반년이 지났었어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렸을 때 연애하는 것처럼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싶어서 4시쯤 가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가게 안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이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고생들 두 무리가 있더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저를 보고는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가게에 있던 알바생 한 명에게 가게를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에서 저를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갑자기 서운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내가 온 게 싫어? 아니, 당황스러워. 말하고 오지 그랬어. 아니, 내가 뭐 못 올 것도 않나? 일부러 사람 별로 없는 시간에 온 건데. 미안. 바쁜데 내가 괜히 방해했지? 나 이제 갈게. 라고 했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한 말이 있어서 그래. 뭔데? 가게 안에 있는 초등학생 남자애 있잖아. 내 동생이야. 30살 남자에게 12살짜리 동생이라니 솔직히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얘기해 준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17살쯤 부모님은 늦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요. 그렇게 동생이 태어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아기를 처음 안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몸조리를 하던 엄마는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아서 아빠와 함께 밤에 병원에 가던 도중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부딪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뿐인 동생을 책임지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나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의심할 겨를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동생인 지훈이를 알게 된 후 많이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부모님 없이 크다 보면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지훈이랑도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쯤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지훈이는 말도 많이 없고 되게 착한 아이라 그런지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형의 부인을 형수라고 불러야 하지만 지훈이가 어리니까 그냥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며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후 지훈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도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결혼 후 3년 정도가 지났을까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쯤에 갑자기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친정에 내려가는 김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친정집에 3일 정도 있었는데 엄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되어서 이틀 정도만 더 있다가 저는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과 지훈이는 제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훈이가 남편을 형이 아닌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아빠, 우리 밥은 언제 먹어? 좀 이따가 먹자. 아,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그렇게 계속 부르다가 습관된다. 그런데 아빠 맞잖아. 누나한테는 언제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용히 해. 어른들 일에 무슨 어린애가 끼어들려고 하냐? 현관문 앞에서 충격받은 저는 잠깐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관문 앞에서 있었던 저를 보고는 둘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훈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다 오해야, 내 말 먼저 라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대로 얘기하라고 악을 질러대니 사실대로 말하더라고요. 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지훈이는 남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지훈이를 낳고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고친 남편을 집에서 쫓겨냈던 것이었습니다. 17살이라는 불타는 나이에 첫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임이라는 것에 대해 무지했던 둘에게는 아이라는 생명에 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남편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여기저기 빌고 다니면서 일을 얻어 생활비를 벌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친구는 지훈이를 낳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절대 이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다버리지 않는다면 널 버리겠다고 얘기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치던 아이가 갑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는 방긋 웃어주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방금한 생각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며 이 아이를 자신이 제대로 책임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고 하면 떠날까봐 두려웠고 사실대로 말할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의 뺨을 3대 정도 때리고 간단하게 재짐을 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저만의 시간을 보낸 후 저의 결정은 남편의 곁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지훈이는 정말 제 아이처럼 챙기기도 했고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안에 혼인신고 소송도 알아보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찾아갔었어요. 사기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 안에 소송을 청구해야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빨리 고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결정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젠 더 이상 저희의 굳건해진 가족을 건드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도 이제는 저를 누나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의 가족들은 단단해졌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났을까? 한밤중 남편의 폰으로 어떤 여자에게서 문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잠기가 어둡고 저는 많이 밝은 편이라 자그마한 소리에도 잘 깨는 편인데 그날 남편의 폰이 무음이 아니었어요. 잠에서 깬 저는 남편의 폰을 무음으로 바꾸려다가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너도 날 사랑했잖아. 너 그 여자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고 이 사람이 이젠 바람까지 피는 건가 싶어 남편을 그 즉시 깨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서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더군요. 문자 속 여자는 바로 지훈이를 버리고 간 생모였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사는지 뭐라고 사는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전부터 이 여자에게서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들이
모두 다시 잘 해보자는 얘기였으며 지은이 엄마는 나니까 곁에 있는 그 여자는 버리라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 전에 정리하려고 했지만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남편은 진짜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며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여자한테 다음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문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날 밤 화가 나서 잠이 안 들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지훈이를 친구 집에서 놀고 오라고 보낸 후 남편과 함께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저희가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낯짝인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남편은 우선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집 안에 들어온 이 여자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저 여자 뭐야? 우리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일단 앉으기나 해 라고 했더니 순순히 앉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거니? 애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혼자 애 키우는 사람한테 왜 다시 연락하고 난리야? 어머, 얘 뭐래? 수찬아, 그냥 우리 둘이 나가서 얘기하자 라고 하면서 저희 남편 팔을 붙잡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힘껏 쳐냈더니 옆으로 밀려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너랑 나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곧 나니까 입 닥치고 듣기나 해. 남편이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너 지훈이가 중학교 다닐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으면서 갑자기 연락하는 건 무슨 심보니? 지금이라도 엄마 노를 하고 싶은 거니? 그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꺼져. 어린 나이에 겁날 수 있었다는 거 이해해. 그랬으면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넌 안 그래? 그리고 이 사람 프로필 사진에 우리 셋이 찍은 사진 못 봤어? 그거 보니까 갑자기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었어? 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씩씩거리면서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방을 챙기더니 저희 집에 퇴 침을 뱉으면서 아이씨 돈이라도 좀 뺏으려고 했더니 더러워서 안 받아. 됐어. 라고 하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신발 신는 동안 저는 준비해둔 소금 바구니를 들어 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쌍욕을 하더군요. 욕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입 좀 빨아쓰라고 한마디 날려줬더니 욕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이 여자 뺨을 갈기면서 네가 뭔데 우리 와이프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에 겁이 났는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꼴이 참 웃겼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 연락 한 번 없고 저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에게 사춘기가 오는 나이가 되기는 했지만 저 힘들까봐 그런지 짜증 한 번 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조금은 더 편하게 저에게 기대고 짜증도 한 번씩 낼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엄마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